안녕하세요. 경의서당의 강경희입니다. 한자가 하나인데요. 한자의 이름도 뜻도 여러 개인 한자가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 동자 다음에 비읍과 시옷 파트에 확인되는 거기에 속하는 한자들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첫 번째 회복할 복 다시 붙자입니다. 내가 회복을 했다는 건 다시 기운을 차렸기 때문에 발음을 바꿔서 한자는 하나만 쓰되 회복하다고 할 때 쓰고 다시 무엇인가를 할 때 쓰는 한자인데요. 회복할 복이니까 회복할 때 쓰시면 되고, 특히 우리가 일제에서 광복을 했다 할 때도 이걸 쓰시면 됩니다. 다시 붙자로 할 때는 부활할 때 쓰면 되겠죠. 다시 태어나다 또는 다시 일어나는 걸 부흥할 때도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 복자인지 부자인지 꼭 구분하셔서 읽기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엎드릴 복, 새알, 품을 분데 처음 보셨죠? 얘는 엎드릴 복만 있을 수 있지만 새알, 품을 분해서 엎드려서 이렇게 무엇을 하는 행위가 있는데요. 일단 엎드릴 복자로 쓸 수 있는 단어들은 항복하다 할 때 많이 쓰고요. 이 새알, 품을 붙자는 새가 이렇게 엎어져서 품자, 알을 품다 해서 부계라고 합니다. 그럴 때는 복 발음이 아니라 부 발음을 하니까 조심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아닐 부는 다 아시는데 막힐 비가 됐습니다. 아니다 싶다, 그것이 막혔구나. 막힌 거 보니 아닌가 보다. 이렇게 서로 연관성이 있는데 발음을 바꿔버리는데요. 아닐 부자로 쓰는 단어는 안부를 묻는다든지 나 그거 모릅니다 라고 하는 부인하다 라고 할 때 쓴다든지, 막힐 비자는 운세가 막히는 걸 뭐라고 하냐라고 하면 비색이라고 한다든지, 진짜로 운수가 막혔다는 걸 비운이라고 한다든지, 그래서 막혀버렸다 할 때도 쓰긴 하되 어떤 정상적인지 아닌 거 할 때 쓰는데 발음을 바꿔서 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일부, 막힐 비는 쓰임 단어들을 잘 보시고, 특히 막힐 비는 비운 또는 비색 할 때 이렇게 쓰는 단어예요. 아버지 붙자만 알고 계셨을 텐데 혹시 남자 미칭 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남자 미칭 보라는 말은 아름다움이 일컬을 칭찬하고 해서 남자를 아주 아름답게 불러주는 말,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특히 강태공이라는 사람의 존호가 상보라고 하는데요. 그때 똑같이 높을 상 쓰고 아버지 부를 썼지만 상보라고 있고요. 아버지 부자는 우리가 뭐 부친이라고 할 때 쓰는 한자니까요. 그래서 남자를 높여 부를 때 쓰는구나. 그래서 어부를 높여 부르면 어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높여 부르는 말로 보시면 좋겠고요. 다섯 번째는 북녘북은 다 아시지만 북쪽으로 도망가다 해서 달아날 배자가 되는데요. 달아나다는 말에서 패배할 때 씁니다. 북쪽은 뭐 북쪽 방향으로 관계된 건 다 써서 북극이라든지 이렇게 쓰시면 되지만, 패배라는 단어, 패북이라고 읽으면 절대 안 되는 단어라는 거 유념하십시오. 그 다음 여섯 번째, 절사, 내관시, 관청시라고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절사라고 하면 사찰이라든지 어떤 사원이라든지 절하고 관련된 한자를 쓰고요. 내관시는 관청에서 일하는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냥 관청시라고도 하시는데, 이 시자로 쓸 수 있는 말, 그런 정부에서 일하는 으뜸벼슬을 최고의 바를 정자를 써서 시정이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시 발음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십시오. 자, 일곱 번째, 여기서부터가 또 중요한데 잘 보십시오. 이쪽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봅시다. 일곱 번째, 죽일살, 가말쇠, 빠를 쇠자인데요. 죽일살자는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이 난다고 할 때 쓰는 살자고, 살생한다고 할 때 쓰는 살자인데, 감하다는 말은 뭔가를 빼는 한자이기 때문에 덜감자를 써서 감쇠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가말 쇠자에서 쓸 수 있는 말을 그 괴로워할 뇌자를 써서 뇌쇠적이다 이런 말을 쓰죠. 너무 괴로워한다. 특히 남자들이 여자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 뇌쇠적인 여자 뭐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그래서 그때 괴로워할 뇌자와 죽일 살자를 쓰면 뇌쇠라고 읽어요. 뇌살이라고 읽지 않고요. 그래서 가말쇠자에 얘 발음이 그렇게도 있구나 이렇게 아셔야 되고, 빠를 쇠자에서는 우리가 빠를 쇠자에서 주문이 빨리 밀려오는 걸 쇄도하다 할 때도 쓰는데요. 이 빠를 쇠자에서 쓸 수 있는 단어가 상쇄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상반된 것이 서로 영향을 주어서 뭐가 되냐? 효과가 없어져 버리는 일. 서로 상반되어서 뭔가 업돼서 윈윈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다시 다 같이 망해버리는 것을 우리가 빠를 쇠를 써서 상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가말쇠 빠를 쇠자의 단어가 아까 있는 것처럼 쇄도라든지 상쇄라든지 뇌쇄정이라든지 감쇄라든지 다 죽일 살자가 쓰지만 쇠 발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념해서 꼭 보시고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 8번째 형상상 문서장인데요. 모양상이라고 할 때는 쓰지만 우리 문서장이라고 할 때 구속영장이라든지 상장이라든지 할 때는 정확하게 장 발음을 하셔야 되고, 형상상으로 쓸 수 있는 거 할 때는 상태, 증상 이럴 때 쓰는 상자가 됩니다. 상 발음과 장 발음도 구분하시고 뜻이 완전히 바뀌어서 쓰는 게 지금 이 동자 다음에 다 특징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연상이 있다는 거 보시고요. 9번째 마킬세 변방세를 보시면 변방은 국경선입니다. 국경선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쪽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잘 변방을 막아야 된다 해서 막힐세 변방 색자인데요. 막힐 색자에서 어떤 근원이 막혔다라고 해서 발본세권이라는 표현, 우리 사상어로 근본을 빼내어야, 그래서 근본적인 것을 고쳐야 다 고쳐질 수가 있다 해서 발본세권이라고 할 때 쓰는 색자고요. 변방세로 쓰는 고사성어 예시로 보면 좀 편한데, 세옹지바라는 말 있죠. 변방의 늙은이가 말 한 마리를 갖고 있었는데 그걸로 운수가 좋았다 나빴다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좋았다 나빴다 하는 일은 예측이 어렵다라는 말 할 때 세옹지마 할 때는 세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히다와 변방과 막히다로 쓰는데 발음도 바뀌어서 고사성어로 좀 구분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 다음 10번째는 원래 새끼줄 삭자에서 실사가 들어가는데 이 새끼줄로 인해서 뭔가를 찾을 때 활용을 하기 때문에 찾다라는 말을 또 만들었다고 하죠. 발음은 바꾸고요. 그래서 새끼줄 삭자로 들어가는 말은 쇠로 된 줄이면 철삭이라고 하고, 찾을 색자로 쓰는 거 요즘 인터넷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검색할 때 쓰는 색자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서 뭔가를 막 찾아내는 것도 사색이라고 할 때도 쓰는 색자가 되고요. 11번째 말씀설 달랠새 기쁠열이라고 많이 외우셨죠? 자, 말을 해서 달랬더니 서로 기쁘게 협의가 되었네 이렇게 외우시면 편하실 텐데, 말씀설로 쓸 수 있는 단어 설명 이런 거 하면 되겠고, 달랠새로 한다고 할 때는 선거철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말로 달랜다고 해서 유세라고 할 때 쓰는 세자가 되고요. 기쁠열자는 하기편에 나오는 불령여로와 할 때 공자가 말씀설로 읽지 않고 기쁠열로 활용을 하자 그때 쓰는 열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살필성자는 덜생이 되는데 잘 살펴서 필요 없는 걸 덜어낸다고 표현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살필설장에서는 특히 반성이라는 말로 쓰시면 되고, 덜생이라고 할 때는 덜어낸다고 해서 생략하다라고 할 때 쓰는 생자가 되죠. 같은 한자지만 어떤 단어에 쓰냐에 따라서 성발음과 생발음을 하기 때문에 읽기 할 때 조심하시고,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쓸 수 있는 단어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배우시는 것 특히 이 후반부의 한자들을 많이 활용하고 쓰임이 있고 우리가 혼동할 수 있는 한자들이니까 잘 보시고, 제가 자막 처리했던 단어들 유념해서 반복해서 보십시오. 맨 마지막 화면에 정리해 놓겠습니다. 꼭 한번 눈으로 정리하시고 영상 끄셨으면 좋겠고요. 유익하시다면 구독 알림 설정하시면 저랑 이런 공부 계속 하실 수 있고 무료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꼭 구독 설정 하십시오. 자,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한자가 이름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음까지 바뀝니다. 그런 것들을 동자 다음이라고 합니다. 글씨는 같지만 음이 여러 개인 건데 오늘은 시옷에서 이음까지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한자가 이 만들고 싶은 대로 다 만들어 버리면 자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하나 한자를 훈음까지 바꿔서 사용을 하되, 그렇지만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연관을 지어서 만들게 됩니다. 설명을 하나씩 한번 해드릴게요. 샘수자를 보시는데 이건 샘수라고 읽는데, 샘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하게 되고 자주 하되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촘촘하게 한다, 이렇게 해서 연관해서 외우시면 되고 발음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샘 할 때는 수라고 읽고, 자주라고 할 때는 사기라고 읽고, 촘촘하다 할 때는 촉이라고 읽는다는 표현으로 쓰는 거죠. 예시 한자를 보겠습니다. 샘수를 하게 되면 수학이나 산수 이럴 때 쓰시면 되고요. 자주삭자를 하게 되면 자주빈이라는 한자를 써서 자주라는 말을 빈삭이라고 표현을 좀 합니다. 촘촘할 촉자에는 촘촘한 그물망을 써서 촉고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물망, 그러니까 이 촉자에 그물 고자를 써서 촉고라는 단어가 있죠. 그물 코가 좀 아주 망사가 좀 조밀하고 촘촘한 것을 그렇게 촉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한자가 하나지만 뜻도 바뀌면서 음까지 바뀌어버리는 것을 동자다음이라고 합니다. 또 한번 볼까요? 얘는 장수 숫자인데요. 아이고, 제가 스승사로 썼네요. 큰일 날 뻔했네. 위에 한일이 없어져야 되죠? 네, 한일이 없어져서, 자, 장수 숫자는 거느릴 소리라고도 쓰게 되는데요. 장수가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니기 때문에 거느릴 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수와 거느릴 소는 한자는 하나지만 뜻을 이해하면서 발음이 바뀌는데, 장수는 정확히 말해서 장수수라고 쓰고, 우리 개화기 때 수작이라고 하는 장수 숫자가 그려져 있는 깃발이다 할 때도 이렇게 장수수를 쓰고요. 거느릴 솔자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름자에 장수수를 썼는데 솔자라고 발음을 하는 경우에 쓰고 있고요. 진짜로 거느릴 솔자는 비율율자가 거느릴 소리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이건 인명자로 부를 때 수를 소리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쇠약할 새 상복 최자인데요. 쇠약하다는 것은 몸이 노쇠하다 이럴 때 쓰는 한자인데, 쇠약하다는 얘기는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죽었을 때 상례를 치를 때 입는 옷, 상복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어를 보시면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몸이 쇠약해졌다, 노쇠해졌다 이럴 때 쓰는 쇠라면, 상복최에서는 벨참을 써서 참최라는 상복이 있습니다. 참채라는 상복이 있는데 제가 그림을 조금 넣어드릴게요. 참고로 벨참의 상복체인데 마름질을 다 하지 않고 겉에다 두르는 상복입니다. 그래서 마름질 하지 않는 상복, 상최, 조금 너덜너덜한 그런 상복이에요. 겉에다가 이렇게 두르는 앞치마처럼. 상복최로 읽을 때 그때는 참최라고 읽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서로 쇠하다, 죽다, 상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상례다 외우시면 암기가 되실 것 같고요. 잠잘 숙자인데, 잠을 잔다는 얘기는 밤이라는 얘기고, 밤이라는 얘기는 별이라는 얘기니까 별자리 수를 뜻해서 별자리들을 우리가 28수, 15수 할 때 이렇게 있죠. 그때 잠잘 숙을 쓰지만 수 발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음이 두 개라는 거. 만약에 잠잘 숙으로 쓰는 단어야 뭐 많죠. 숙박이라든지 숙소라든지 이럴 때 잘 쓰는 한자라면, 별자리 숫자는 거의 별 성자를 써서 성수,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별자리를 지칭할 때 뭐뭐뭐 수, 몇 번째 수 이럴 때 쓰는 단어로 보시면 돼요. 다섯 번째 열십자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이 아는 열십은 가로 세로 십자가 모양 있죠? 그게 열십인데,
중요한 문서를 쓸 때 그 십자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 걸 가진 자라고 하는데 그 열십의 가진 자를 이 자를 활용합니다. 이 자는 원래 열십이 아니라 줄, 습자가 원뜻입니다. 앞에 손수변에다 뒤에 합하랍을 썼으니까 손을 사용해서 합해서 물건을 줍고 있는 모습이어서 습득하다, 수습하다 이런 말 할 때 쓰게 돼 있고 열심은 숫자 쓸 때 쓰게 되는 거죠. 잠깐 반절 보셨습니다. 동자 다음 글씨 같지만 음이 여러 가지면서 뜻을 여러 가지 두지만 그 뜻 여러 가지도 다 연관성이 있어서 샘은 자주 촘촘히 하라. 장수가 거느리다. 노새하여 주고 상복을 입다. 잠을 잘 때 별자리가 있더라. 10개 손으로 죽더라. 이렇게 연관을 하시면 쉽게 암기가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자 밥식자를 보시는데 다 밥식만 아실 거예요. 밥이다 명사다 또는 먹다 동사다 다 쓸 수 있는데 정말 밥으로만 쓰자 할 때는 사라고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이 두 개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밥식이 제일 많고요. 음식, 식욕, 식사 다 저걸 씁니다. 그렇지만 밥사로 쓸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사자성어 중에 단사표음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아주 검소하게 과식하지 않고 최소량의 거친 밥, 그 다음 표지박물 한 사발, 아주 가난한 생활을 단사표음이라고 하는데 공자 제자 중에 아내가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 가난함을 표현할 때 단사표음이라고 하는데 밥식이라고 읽지 않고 사라고 읽어요. 그렇게 참고 한번 하시면 좋겠고요. 알식자입니다. 알다 기록하다가 되는데 여러분이 알려고 하면 여러 번 기록을 해놓으면 좋겠지요. 그래서 알려면 기록을 해야 된다. 알려면 기록을 해야 되는 연관이 되는데 발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안다라는 말 할 때는 지식 이럴 때 쓸 수 있는 식자가 되고 기록할 지자로 제일 많이 쓰는 게 표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표지. 표지판 할 때 표지요. 그래서 알식만 있는 게 아니라 발음이 지가 있었구나. 꼭 알아두십시오. 18번째 열사람식 아주 쉽죠. 사람인에다가 열십이어서 열사람 십자인데 세간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게나 이사 갈 때 우리가 집기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세간살이 집기 이럴 때는 정확히 이걸 쓰지만 집자라고 있습니다. 아주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 한자입니다. 9번째 아카락 미월 오자 많이 아시죠? 악이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악은 미워하게 되더라 라고 해서 아카락자는 선악 이럴 때 정확히 쓴다면 미워로자는 증오하다 할 때 쓴다거나 우리가 오한이 들다 이럴 때도 쓸 수 있는 단어가 되겠어요. 같을 약자를 다 아시는데 괴로울 거 아닙니다. 같을 약자고요. 같을 약자는 반야야가 있는데 불경 책 중에 반야신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때 야로 읽게 되고요. 같을 약자는 만약에 또는 문장에서 만약이라는 법을 쓸 때 꼭 사용하는 한자입니다. 알아두세요. 11번째 어조사 어자는 다 아실 텐데 이 어조사 어자가 탄식하다는 뜻으로 쓸 때는 오라고 발음을 하는데 오호라 이럴 때 발음을 어호 이렇게 읽지 않고 오호 이렇게 읽거든요. 그래서 탄식할 때도 쓰는 어조사더라. 한자에서 밥식은 식도 되고 사도 되고 알식은 기록하기 때문에 알려고 기록한다가 되고요. 10사람이 세간을 옮긴다 이렇게 외우시면 괜찮고 악은 다 미워하더라. 자, 같을 약자는 불경 용어에 한번 쓰더라. 어조사를 탄식하로로 한번 쓰더라.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한자가 하나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한자는 음은 같지만 뜻들이 여러 가지인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음까지 바꿔버리는 경우들이 좀 특이한 경우여서 그런 것들을 좀 나누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우리 일상 용어에서 특별히 쓰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맨 뒷부분에다가 단어까지 해서 잘 정리해 놓을 테니까 꼭 한번 1분 정도 잘 보시면 잘 암기가 되실 듯 싶습니다. 유익하신가요? 구독 버튼 누르시면 또 이 영상 받아보실 수 있고 저랑 한자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